자, 1970년대 우주 애니메이션이랑 독일의 철학자 니체, 이 둘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엔 정말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주 놀랍고도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된 우주 모험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람이 진짜 나다운 나를 찾아가는 그 깊은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조합입니다. 왼쪽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소년의 이야기, 은하철도 999고요. 오른쪽은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철학자 니체입니다. 진짜 안 어울리죠? 근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요, 그냥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인공의 정신적인 성장을 니체의 철학을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이 작품이 나왔던 70년대 일본의 시대적 배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일본은 정말 대단했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나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이면에선 기술만 너무 믿다가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어떤 공허함 같은 게 사회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은하철도 999는요, 바로 그 시대의 고민을 극애로 비추는 거울 같은 작품이었던 거죠. 자, 이제 주인공 테츠로의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니체가 말한 정신의 세 가지 변화라는 지도예요.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주인공이 이 세 단계를 어떻게 거치면서 성장하는지 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 모든 걸 짊어지는 낙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낙타입니다. 부제가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다죠? 딱 이 말 그대로예요. 주인공 테츠로는 처음엔 그냥 세상이 혹은 다른 사람이 정해준 무거운 짐을 아무 말 없이 지고 가는 그런 순종적인 낙타의 모습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짐을 지고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니체가 말하는 낙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신이에요.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들 있잖아요. 도덕이나 법, 전통 같은 거요. 그걸 왜 따라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래야만 하니까 하면서 묵묵히 따르는 존재인 거죠. 좀 힘들고 부당해도 참는 걸 미덕으로 여기고요. 니체가 이걸 좀 강하게 표현했는데 들어보세요. 짐을 짊어지는 정신은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짐이 가득 실리기만을 바란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스스로 그 무거운 짐을 원한다는 거예요. 주인공 테츠로의 시작이 정말 딱 이랬습니다. 그럼 테츠로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아들아, 꼭 기계의 몸을 얻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테츠로의 인생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기계의 몸이 정말 좋은 걸까? 이게 맞는 길일까? 이런 질문 전혀 없어요. 그냥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니까 그걸 맹목적으로 짊어지고 사막으로 떠나는 낙타처럼 그렇게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테츠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의지했던 그 마음을 죽은 어머니와 정말 똑같이 생긴 메텔이라는 여성에게 고스란히 옮겨갑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믿어도 될까? 이런 의심? 전혀 안 해요. 왜냐? 어머니가 남긴 그 임무, 기계의 몸을 얻어라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거면 충분했던 거죠. 하지만 여정이 계속되면서 테츠로가 언제까지나 순종적인 낙타로만 있을 순 없겠죠? 드디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위대한 거절. 모든 걸 거부하고 파괴하는 저항의 아이콘, 사자의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자는요, 더 이상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 라고 외치죠.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낡은 가치들을 향해서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걸 부숴버리는 존재예요. 이제 테츠로의 마음속에서 이 사자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은하철도를 타고 지나가는 행성 하나하나가 바로 테츠로 마음속 사자를 깨우는 시험대였던 셈입니다. 영원한 생명, 완벽한 삶, 그렇게 믿었던 기계의 몸이라는 가치가 사실은 얼마나 텅 비어있고 허망한 것인지를 정말 뼈아프게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명왕성에서 섀도우라는 여성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아름답고 싶어서 기계가 됐는데
어떤 얼굴을 가져도 만족을 못해서 결국엔 얼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은 얻었죠. 근데 정작 그리워하는 건 따뜻한 인간의 몸이에요. 그 얼음 무덤에서 떠나지도 못하는 그녀를 보면서 테츠로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기계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끔찍하게 공허한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사자의 첫 번째 포효가 터져 나옵니다. 메텔의 과거를 몰래 엿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테츠로가 그걸 자기 발로 쾅 하고 짓밟아 부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남이 알려주는 진실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지금의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만들어갈 미래에만 집중하겠다. 바로 이게 그의 첫 번째 거절이자 사자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그의 내면에서 깨어난 사자는 멈추지 않아요. 어머니의 원수인 기계 백작을 쓰러뜨렸는데 남는 건 허무함 뿐이었죠. 영원할 줄 알았던 기계 몸이 녹슬어 사라지는 것도 목격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끝이 있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오히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죠. 자, 이제 테츠로의 목표는 180도 바뀝니다. 더 이상 기계의 몸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는 그 기계의 몸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바뀌죠. 한때는 그토록 원했던, 우러러봤던 그 대상을 이제는 자기 손으로 직접 부숴버리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사자의 정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파괴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낡은 걸 다 부숴버린 그 폐허 위에서 이제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죠. 자, 드디어 니체 철학의 정점이자 테츠로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깊고 중요한 단계, 바로 아이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숙하고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낡은 가치, 편견, 규칙들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백지 상태에서 자기만의 규칙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 뭐랄까, 궁극적인 자유의 경지를 상징하는 거죠. 니체가 아이의 정신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아이는 순수함 그 자체이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존재다. 새로운 시작이고 놀이다.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며 삶에 대한 거룩한 긍정이다. 라고요. 이제 테츠로가 바로 이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결국 기계 제국을 파괴한 테츠로, 그는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편도 티켓에 손에 쥡니다. 그럼 결국 기계 몸도 못 얻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실패 아닌가? 싶으시죠? 아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니체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쫓던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세계를 얻는다고요. 테츠로는 가짜 세계를 버리고 이제 자기만의 진짜 세계, 진짜 삶을 살기 위해 지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텔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에서 메텔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네 소년 시절의 마음속에만 있는 젊음의 환영일 뿐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너는 더 이상 나 같은, 엄마 같은 보호자나 안내자가 필요 없다. 너는 이제 혼자서도 네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정말 멋진 졸업선언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소년의 귀나긴 성장기가 끝났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1970년대에 나온 이 옛날 만화 얘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그 점을 한번 짚어보죠.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소름 돋게 닮지 않았나요? 70년대 사람들이 기계 몸만 얻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거나,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SNS, 디지털 세상이 우리를 완벽한 유토피아로 데려다 줄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거나,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이 기술들이 우리 자신을, 우리 인간성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제대로 질문하고 있는 걸까요? 주인공 테츠로는 어머니의 유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낙타로 시작해서 모든 걸 거부하는 사자를 걸쳐 마침내 자기만의 길을 떠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 목적지, 정말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남들이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